네, 교재 162페이지부터 있는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행정상 손해배상.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에 배상 책임 앞부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국가배상, 공공단체 배상으로 부르며 위법성과 과실을 요건을 합니다. 법적 근거는 헌법 제29조 제1항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입니다. 헌법 제29조 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는 1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는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대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항은 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29조 1항과 국가배상법 2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로 우리는 지금 분류되고 있지만은 판례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공무상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공공시설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요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건은 공무원, 직무행위, 직무집행,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발생, 6가지입니다. 우선 공무원에는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입법부, 사법부 모두 해당되며 일시적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집 중인 향토 예비군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됩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경우에 판례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조금 의문시되며 좀 오래된 판례이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한 불법 주차 차량의 견인 업무자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니까. 직무행위의 개념에는 권력작용만 포함된다는 협의설, 비권력작용까지 포함시킨다는 광의설, 그리고 사경제작용까지 포함한다는 최광의설이 있는데, 판례는 광의설의 입장에 있지만은 사경제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되고 집행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직무의 사익 보호성도 인정되어야만 직무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 윤락가 화재 사망사고의 경우에서 유흥주점의 용도 변경, 위법 개축, 무허가 영업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식품위생법상 직무 의무는 부정했습니다만은 소방법상 방역 규정 위반의 시정조치, 화재 발생 시
대피, 장애, 잠금 장치 제거 등의 소방공무원의 시정조치 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직무행위 위반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권한 불행사, 권한 혜택, 직무 소홀 등 부작위가 위법한 직무행위로 연결되면 그 부작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항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경우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필요한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런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직무행위 위반이라는 거죠. 이런 예외적 사정에서 구체적 입법 의무 자체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작용에 관해서는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위법한 행위로 되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당의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것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 행위가 되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무 행위와 관련된 법리이고 판례에서 인정된 법리입니다. 그리고 직무집행의 개념은 외형사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직무집행과 외형상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무집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직무집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퇴근 중 사고, 출장 후 비대 중 사고, 상관의 명령에 의한 이삿짐 운반, 훈련 중인 군인의 휴식 중 총기 사고 등이 이 외형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참석을 위한 군용 차원의 개인 감정에 의한 총기 사고, 휴가입니다. 휴가 중인 군인의 총기 사고 등은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의과실은 결과 발생의 인식과 부주의로 인한 불인식입니다. 부주의에서의 주의 의무는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행위한 공무원의 특정된 상황은 필요치 않습니다.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주의 의무를 판단합니다. 공무원의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법규의 해석을 거르치거나 행정처분을 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 영역에서 표준적인 법령에 대한 지식과 학설,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해서 법규의 해석을 거르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는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행정부서의 업무 지침이나 업무 연락 등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해서 계속해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고의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헌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않고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그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한 가지로 모아진 바가 없어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그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서 내린 해석이 후에 대부분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또 그래서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항고소송에서 패소해서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고의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 후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명되어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분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어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관련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처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립된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해석에 어긋나는 그런 견해를 계속 고집해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에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법령 해석상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법성이라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 가해행위 시점으로 판단하고 입증 책임은 피해자이겠습니다. 학설로는 행위위법설, 결과불법설, 상대적 위법성설 등이 있습니다. 행위위법설에는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만 포함한다는 협의설이 있고, 그에 더해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 공소양속 위반, 인권존중 위반, 권력남용 금지 위반 등 객관적 정당성도 포함된다는 광의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결과불법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수인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면 불법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적 위법성설은 법령 위반 플러스 피침해 이익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태양 등 중앙적 요소를 같이 고려한다는 학설입니다. 판례는 행위 위법설 중 광의설, 즉 법령 위반과 정당성 위배를 포함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손해의 심각성과 절박성, 관련 공무원의 예견 가능성과 결과 회피 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공소양속, 조리, 건전한 사회 통념 등을 근거로 자기의 의무를 인정해서 위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적 정당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 플러스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손해의 심각성과 절박성, 관련 공무원의 예견 가능성, 결과 회피 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공소양속, 조리, 건전한 사회 통념 등을 근거로 자기의 의무를 인정한다. 상대적 위법성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국가배상소송에 앞서서 관련된 처분의 취소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 여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에서 인정된 위법성 판단이 후소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는지, 학설은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소송물을 근거로 한 제한적 긍정설 등이 있는데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 있습니다. 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그 처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과 관련돼서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으로서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과 가해 행위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즉 경험 법칙상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되고, 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생명, 신체, 재산,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83페이지 주석 12번부터 있습니다. 12번은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 플러스 비권력 작용도 포함되지만은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행정청이 소외회사에게 토지를 대부해주고 소외회사가 그 지상에 호텔을 건축해서 행정청에 기부 체납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회사가 호텔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계약을 쓰게 됐다가 대부계약 해지하고 회사와 기성공사비를 정산하고 정산금을 회사에게 지급해야 될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이 정산금 지급과 관련된 이 행정청의 직원의 업무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정산금 지급과 관련된 공탁 업무를 처리하던 중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 경우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번 판례는 이미 설명한 군산시 윤락과 화재 사건이죠.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건. 여기서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될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위반 행위는 종업원들의 사망사과 상당 인과관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지만은 소방법상의 규정과 관련된 직무상 위반 행위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 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에서 소방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은 직무상 위법 행위가 인정되고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좀 재밌는 사건이죠. 종립사립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종교교육이 약간의 종파성을 띤 종파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종교교육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추첨으로 그 학교에 강제 배정됐기 때문에 나의 종교의 자유, 그 친구가 이제 신앙이 없었어요. 나의 무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 라고 1인 시위를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그러자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 소송의 내용은 크게 피고가 둘이죠. 정리해 놓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 다음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보는 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느냐의 부분인데 우선 뭐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종교교육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됐습니다. 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의 기본권 침해가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고 이 경우에 학생과 학교법인, 즉 학교법인의 학교 운영의 자유, 특히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있지만은 그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하게 시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시행됐다. 그래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됐고요. 그다음 징계처분이 또 과다하다.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서 징계처분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징계처분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이제 보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공무원의 지도감독 권한 또는 시정 변경 명령 권한 등의 불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교육감의 장학지도나 시정 변경 명령의 권한 행사 등이
교육감이 재량에 맡겨져 있고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교육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관계를 쭉 파악해 보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일부 시정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그리고 교육감이 시정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위반 행위를 취소하거나 학교의 정원 감축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한 조치를 기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록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한 조치들만으로는 그 학교법인의 위법한 종교교육이나 퇴학 처분을 막기에는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원교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교육감이 시정 변경 명령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또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여기에 3인의 대법관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석 14번 판례는 개별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 사익과 관련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근거로 또는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담보 제공을 받았다가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 가치가 개별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한 공무원 그리고 그 관련 담당 행정청의 위법성이 인정되느냐 그리고 그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목적이 이런 경우에까지의 개인적인 사익도 보호하느냐의 문제이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를 신뢰한 나머지 토지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관해서 건재당포 설정 등기를 격려한 후 물품을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 등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판례는 공직선거법상의 그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자료 조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무원 갑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을에 대한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검거형 이상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범죄 경력 조회 해보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배상 책임 외에 공무원의 개인 배상 책임까지 인정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는 하천의 유지관리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는 하천의 유지관리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다. 양천구 담당 공무원들은 안양천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그 안양천의 고수부지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차량의 주인들한테 긴급하게 연락해야 될 그런 의무가 인정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명으로 인한 주민등록상 성명 변경을 본적기 관할 관청에 통보하지 않아서 갑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듯이 호적등본을 위조해서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한 을이
갑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적으로 권리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그래서 갑이 손해를 입은 사안의 경우에 이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통보 대조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 혹은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다. 그래서 통보를 잘못해서 마치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개명된 것처럼 고적등본을 위조하게 만들었다. 만든데 구실을 빌미를 주었다. 그래서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라고 판단된 겁니다. 그 다음 사례는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미니컵 젤리의 질식 위험성이 있으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미리 그런 위험성을 인식해서 주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런 의무 위배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죠. 이 경우에 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개별적 안전과 이익도 도모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의무를 위배한 것이면은 당연히 직무상 위배가 된다. 그런데 이 미니컵 젤리의 경우에 사고 발생 전까지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새로운 그런 유형의 과자였고, 또 당시 과학 수준상 미니컵 젤리의 성분에 대해서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웠고, 사고 발생 후에 시험을 통해서 허위 신고 가능성이 확인되고 다른 성분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 위험성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무렵의 과학 수준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 예견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권한을 행사해서 미니컵 젤리의 수입 유통을 금지하거나 기준 규격 표시 등을 강화하고 필요 검사를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서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권한 불행사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상수 원소의 수질을 환경 기준에 따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내용은 그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수 원소의 수질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긴 하지만은 이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 일반의 전체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상수원 수질이 수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서 그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는 이제 개인적 공권과 관련해서 법적 이익의 확대 부분에서 설명된 부분인데요. 공공기관에 부과한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인증신제품 개발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인데요.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 제품의 판로를 확보해주고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의 하나이다. 그래서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기관이 구매 의무를 이행한 결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관련 법령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번 판례는 국회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이고요. 18번 판례는 법관, 판사의 직무행위에서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기준, 이거는 본문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 19번 판례는 이제 직무집행의 그 외형틀,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번 판례는 이제 공무원의 그 법령 해석 그리고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어긋나는,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의 배상 책임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 지침이나 업무 연락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확립된 법령이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해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것은 직무상 위배되는 행위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2번 판례는 시위 진압 경찰 공무원이 화염병 차단을 위한 방호막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아서 그래서 불길이 주민의 재산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화염병 차단을 위한 방호망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부분이 직무상의 행위에서 위법한 점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이 시위, 태양, 지휘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 진압의 방법 등이 현재의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 판례는 수사 과정에서의 신체 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체 검사가 원고에게 큰 수치심을 느끼도록 할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에 직무집행에서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반된 것이고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 공소 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이미 본문에서 소개된 것처럼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 할지라도 곧바로 그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해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인정될 정도의 이런 경우에는 위법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와 성질, 침해 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의자 측의 관여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대반 사정을 종합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피고의 시장이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이 확정 판결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되처분을 지체하고 그리고 다시 건축허가를 하는데 위법한 내용의 부관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부관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착공신고의 수리를 지체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련의 행위는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되고 원고가 건물의 준공이 지체된 기간 동안 얻지 못한 건물 차임 상당의 손해사에는 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착공신고의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에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상당의 손해는 상당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에 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배상 책임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의 구상 의무에 관해서 그 의무가 중첩되고 좀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